독종 제3화 거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 지금 이곳에서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독종 제3화 지금 시작합니다. 확고한 놈이었습니다. 나야 나? 네. 죄송합니다. 화끈한 놈이었습니다. 유쾌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제3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만에 또 다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별일이 반갑습니다. 없었나봐요. 네. 이번 주에는 또 뵙게 됐네요. 네. 오늘 좀 잠깐만 일이 많던데. 그러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2화 방송이 되고요. 네. VOD 클릭수 혹시 보셨어요? 안 못 봤어요. 봤습니다. 엄청난 또 클릭수가. 네, 못 본 척 하시는 건 전 봤습니다. 클릭수. 안 보셨어요? 모니터링 안 하시나 얼마 봐요. 정도 됐어요? 맞아요. 900이 930번, 넘었던데요. 40번 정도. 그래요. 이 시청률도 잘 나온다. 930분이 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클릭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적어요? 혹시 클릭하신 거 아니죠? 아니, 나는 그때 의회에 했었잖아요, 토요일 날. 네.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걸로 봤지. TV로. 예. 네. 여기서 클릭수 올려야겠네? 그러게요. 자, 독종 2화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3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4가지도 들어보고 또 그에 따라서 독하게 종목 진단 오늘도 해주실 거죠? 오늘은 좀 부드럽게 해볼게요. 부드럽게 독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지난주처럼. 너무 독해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죄송스럽고. 네. 이러다 안티페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냉철하게 종목 진단 할 때는 또 그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보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첫 번째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LG그룹에 다니는 중마고의 추천으로 저도 살면서 처음 주식이라는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꿀같은 수익을 맛보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새 전문가님의 의리 넘치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대 남성 시청자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이게 수익이 많이 나오신 상태잖아요. 네. 83,000원에 10%인 그렇죠. 상태인데.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축 처지니까 네. 되게 활기찬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네.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20대 남성이래요. 지난- 의리하면 또 어떤 지난주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이게 좀 좋은 친구들이 많네요. 지난주에는 뭐 매장을 지켜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중마 고우의 추천으로 주식이라는 세계에 입문하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자의에서 하기보다는 주변에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맛을 봅니다. 그 맛을 봐서 지금 땡겨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수익을 더 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가는 거야. 이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돌입하게 되면은 사람이 편향적인 얘기가 돼요. 예전에 독종 뭐죠? 난세형에서도 그 투자 재무 심리학에서 보면은 네. 편향적 성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첫 번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LG 이노텍을 추천을 받아서 친구의 네. 의리는 좋은데 지난주에 조영구 전문가가 그런 말 했죠. 나쁜 친구 서로 나쁜 친구 주식으로 보내라. 그런데 아주 진짜 좋은 친구 같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큼 잘 운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초창기는 아무 이제 친구의 추천을 믿고 하셨지만은 앞으로 계속 친구의 말을 듣고서 주식 투자에 나섰을 경우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분은 아마도 LG 이노텍을 다니시는 분 같아요, 친구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다니는. 그렇죠. 네, LG그룹에 다닌다라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LG노텍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이. 근데 그 외 부분을 갖다 했을 때는 전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친구를 또 그 그룹사별로 친구를 둘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룹사에 막 친구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건 내부자 정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벌어져. 이번에 다음이 그랬어요. 네, 맞아요. 다음이 이번에 카카오톡하고 인수하기 전날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마침 회의하는 시간 직전에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딱 따는 거 7시 30분에 월요일날 아침 7시 30분에 공식 띄웠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금감에서 그 부분을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건 내부자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사 직원이니까 그 자기 회사는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친구한테 했지만 요번 기회로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죠? 뭐 이런 정도면 뭐 내부자 정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그냥 우리 회사 좋다. 잘 나간다. 한번 사봐.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럴 수도 있죠. 약간. 네. 조영구 전문가의 그 아시는 분들이나 김정수 전문가들이 아시는 분들은 참 안 좋은 회사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인류화 이렇게 보면은 네. 우리 회사 주식 사지 말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우리 회사 사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LG그룹에 다니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친구니까 LG그룹에서 LG이노텍이 자동차 부품 쪽하고 사업 다변화 되게 많이 추진을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거의 LG그룹 쪽으로 오랜 데가 매출이 나왔는데 이거 소니하고 중국 쪽으로 매출을 늘려놓 그 변화를 주면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직원이 자기가 딱 봤을 때 일단 일거리가 전혀 새로운 분야인데 이게 바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추천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네. 이 기준가 아직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좀 현재 시점에서 뭐 오늘 잘 조금 가져야 되지 밀리긴 않을까. 했는데 지금 수익은 그래도 한 거의 50% 가까이 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신고가도 며칠 전에 다시 썼죠. 예, 어저께까지만 해더라도 뭐 13만 원을 넘어갔었는데 오늘 맞아요. 13만 원이 좀 아래로 빠진 것 같은데 네. 또 이 종목이 지금 외인 지분이 3.4%, 올 초반까지만 해도 3.4%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69만 주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는 180만 주까지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110만 주 정도는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 좀 긍정적인 흐름은 이 종목이 이제 공매도가 4월 3일 기준으로 해서 600만 주 정도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커버링이 걸리면서 200만 주가 커버링이 걸리면서 지금 400만 주로 줄어들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팀이 진입을 했다가 한 10만 원을 넘으면서 공매도 팀이 붙은 것 같아요. 4월 달이니까 4월 달에 60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게 이제 10만 원 치고 넘어가니까 손실이 가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유 잘못 때렸어 이거 잘못 짚은 거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어떻게든 외국인이 승리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의 공매도 팀은 아무래도 국내 기관이 아닌가. 요즘 롱숏 펀드 하는 친구들이 쳤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친지점을 보통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선에서 때린 걸로 봐서는 요게 이제 작년 10만 원대에서 한 번씩 쭉 내려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쌍봉이라 생각하고 때렸다가 네. 외국인한테 역으로 걸린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전문가님들, 제 옆에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돌아가면서 지난주에는 네. 김정수 전문가님 여기 앉으셨고, 처음에는 또 조영구 전문가님. 이 자리가 말이 없는 자리야. 조영구 약간 여기 쓸쓸한 자리? 아니, 네. 오늘 여기가 딱 하세요? 중간이고 그럼 그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네. 조영구 전문가한테 무조건 말을 먼저 우선권을 줍시다. 아, 오늘 배로 말을 하세요. 뭐 오늘. 1학년 많이 했잖아요. 뭐 이거 한 번씩 많이 하는 그런 네. 화를 그냥 많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많이 하는 걸로. 종목마다 이제 먼저 한 번씩 돌아가면 두루두루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자리가 돌아가면서 매주 방송이 된 거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네, 하루 이렇게 하고 싶은 하는 말 있으면 말 끊어버려요 그냥.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 제가 이제 잠깐 덧붙이자면은 말씀 되게 지금 잘해주셨는데 LG노텍이 이제 12 발행 물량까지 이제 거의 조기 마감이 돼요. 지금 3천억 정도 발행됐던 게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900억 정도가 소화됐고요. 이제 1,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악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악재가 솔직히 좀 별로 없고 기업 자체가 그 이미 이전에는 LG그룹 쪽으로 치중됐던 게 이제는 중국하고 이제 소니 일부 쪽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LG가 설사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매출주가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익절 기준가가 12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켜지는 한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 요 가격이 이탈됐을 때는 뭐 이익 실현 일부 하더라도 요 가격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까지는 뭐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러면 손절가 12만 4천 원만 유지되면 예, 일단 예. 들고 손절가가 아니라 아, 입절가. 입절가를 12만 4천 원. 예. 아, 눈 너무 크게 뜨시네요. 놀래서. 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지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좀 애매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좀 그거는 시점을 그래도 조금 옆에 자세하게.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LG 이노텍. 야, 회사 안 좋아지면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이러면 되겠네요. 아, 그런 식으로요? 좀 애매한 답변인데요. 정확하게 친구가 잘 알겠죠, 얘기해드리면은 네. 지금 LG 이노텍이 잘 나가는 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미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두각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매출 네. 다변화가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TV 쪽에 대한 부분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휴대폰은 별로 안 더해졌어요. 이게 근데 갤3가 아니라 이제 G3가 나오잖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은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이제 2분기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빠져봤자 고점에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전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고, 네. 그때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대응에 대한 가격을 12만 4천 원을 놓고 익절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 4천 원 여부를 놓고 야정무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실적이 이번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의 업종 대형주에 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저기 전체적인 흐름상 그 세력 간의 싸움에서도 일단은 외국인의 승리로 보여진다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조금 더 땡겨 올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12만 원 정도 놓고 보시면서 2분기, 이게 이제 6월이죠. 다음 달 한 달 남았습니다. 6월 하순 지나서 7월 초순에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고려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분기에도 좀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네요. 네, 이건 뭐 거의 부합인 것 같고요. 저도 네.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장기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단지 이제 단기간에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조금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분명히 이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넘어가서 그 실적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실적이 또 가이던스 이상으로 좀 상회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끌고 가도 되지만 지금 사실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이만큼 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대치는 이제 그만큼 이렇게 50% 60% 수익 중인데 그거보다는 좀 낮춰가지고 기대치를 좀 낮춰서 보면은 차라리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 이거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입장이면은 단기간에 이제 고점은 좀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리를 또 중요시하는 시청자님인 것 같은데요. 의리 한 번만 해주세요. 의리 한 번만 해주세요. 본인이 딱 하면은 이제 딱 나오는 아무도 좀 의리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 어떤 의리를 최영자님? 말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의리 있게 강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님께. 네,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자, 친구 잘 두시면 이렇게 좋은 일을 나지만은 친구 잘못 두시면은 패가망신하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성 시청자님 사연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작년 3월 증권가 계시는 직원분이 매일 유업을 강력 추천해서 41,700원에 20% 담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으로 예전에도 수익을 챙긴 적이 있어서 믿고 또 들어갔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네요. 2달 만에 57,000원까지 가더니 그 이후로는 주가가 0.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짧게 먹고 나오자고 했던 결심이 무너져가네요. 도와주세요. 40대 주부님의 우리 사연이었는데요. 좀 장기 보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하시고 한 달 반쯤 후에 한 신고가 달성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죠. 최근은 더 심하고요. 아, 2013년도에 네. 매수가 되셨네요. 네네. 3월달에. 1년이 넘었어요. 아.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을 계속 놓치신 것 같죠. 그러다가 계속 빠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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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고민이 증권사 직원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분은. 아니, 뭔가, 네. 여하튼, 아니, 요즘 증권사 직원들 지금 계속 구조조정 들어가 있는 상태.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대하니 증권사 수익률이 떨어지지. 증권사에서 뭐 구조조정 돼가지고 잘린 사람들 뭐 유병원 잡으러 간다고 추노꾼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네. 슬픈데 웃게 되네요. 너무 증권사를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추가 매수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추가 매수는 사실상 네.
지금 이 종목이 지금 4만 원대 물려 계시는데요. 오늘도 밀렸죠? 네. 오늘 33,150원에 마감했거든요. 이게 반등시 매도가 맞긴 한데요. 네. 지금 잘못 쓴다면 이게 또 3만 원을 깰까 봐 문제거든요. 3만 원에서 잘못 이제 지금 물타기를 하시려고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했는데 미창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수량만 안고 떨어지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간단해요. 네. 어렵게 대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냐면 미래에셋증권이 지분을 대거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있는 건 대부분 기관 매도가 미래에셋증권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래에셋증권이 왜 파는 거냐면은 매일 유업이 국내 쪽보다는 매출 국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심 신라면처럼 그냥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이걸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았는데 매출 자체가 중국 쪽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공시폭이 크게 나왔어요. 20% 이상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것 때문에 기관 투자가 막 던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중심에 미래에셋 증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분이 지금 끌려다녀요. 네. 주가에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2,900억의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 71억, 당기순이익이 57억. 이게 원인 쇼크거든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걸 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주식 지금 못 하면 안 돼요. 네. 이 주식은 기준가가 37,800원인데 네.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을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주식들은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은 바닥을 형성을 합니다. 일정한 가격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기간 소화를 거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됐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고 37,800원이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구매해야 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분기 실적 가지고 좀 실망감이 있다라고 보는 네. 증권가 분석도 있고 아니다 뭐 실적에 부합했다, 기대치에 부합했다라고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 이 메일 유업이 좀 중국 금융 시장에서 갖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조영구 전문가님?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가이던스가 충족이 됐다는 사람이 있고 네, 안 아니다. 됐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네. 저도 사실 이게 된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기대치를 좀 낮춰놨었습니다. 원래 기대치 낮춰진 거 대비해서 맞은 거고요. 네. 기대치를 낮추지 않고 그냥 고했던 몇몇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높여놓은 걸 그냥 간다 고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쇼크고. 그래서 이거 뭐 차이는 좀 증권사가 있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보세요. 증권사 직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식이나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사실상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오는 그 과거의 결과치거든요. 과거지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놓고 미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거는 그랬을지언정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면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집착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연속성으로 갈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직격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제표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전체 투자 비중에서 그 판단을 내릴 때 10% 정도의 비중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가. 왜? 그게 전체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봅시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거의 신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3년 전에 2011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재무제표성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오판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게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랬을지언정 내일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구하라가 그게 맞는 말인데 사실상 지난주 2화에도 그랬고 3화에도 이번에도 그랬고 증권사 직원들은 사실상 자기네들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추천을 먼저 합니다. 추천하고 안 되면 무조건 자르고 돌아가면 수수료는 나오니까 그래야 자기네들 영업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증권사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너무 까시는 거 아닌가요? 독하게. 예. 좀 아니, 독하게. 까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의 말도 맞을 수 있어요. 맞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 본다면은 지수는 2,000선에 있지만 증권주들이 거의 열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 실적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만큼 만족도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얻지 못했냐? 그것은 맨날 고객들 돈 갖고 장난쳤으니까 그러지. 그럼 누가 믿어야 되나요? 주식시장 하면서. 야전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입장이 네. 난감해지잖아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자기 입으로 화끈하게. 되게 얘기하니까 네. 그걸 내 입을 어떻게 또 들어? 자, 그러면 조윤구 전문가님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일말의 여지 같은 거 없을까요? 메일유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 있죠. 먹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분유. 먹는 거고 입는 거. 제로 네. 투 세븐. 자회사 중에 제로 맞아요, 투 세븐 맞아요. 있죠. 네. 입는 거. 어쨌거나 소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종목은 뭐 기대치가 감소해서 빠진 게 있다. 이미 좀 있고 그 기대치가 감소한 부분만큼만 시가총액이 좀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그 가이던스만큼. 가이던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치가. 작년에 사실 2013년에 2014년을 전망했을 때는 가이던스가 더 높았어요. 낮아졌어요. 50억에서 100억 원 사이로 낮아졌는데 50억 원에서 100억 정도만 PER로 따져봤을 때 만약 이 기업이 PER을 뭐 15배, 20배 평가받는다. 그럼 만약에 100억 원이 만약에 실적이 빠지면은 PER 20배 산정했을 때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 감소한 만큼. 이게 고가 대비해서 빠진 거 생각을 하면은 실적 가이던스 감소한 것만큼 적당히 빠지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28,000원에서 3만 원 선.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더 빠진다 싶으면 일단 3만 원 선까지는 일단 3만 원이라는 가격까지는 일단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저는 안 시켜드리고 싶은 게 일단 비중이 뭐 20%면은 뭐 적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안 늘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가는 3만 원이라는 가격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중국 쪽에서 일단 뭐 분유든 뭐 먹거리든 뭐든 일단 자리는 일단 잡아는 놨어요 어느 정도. 근데 향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아동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을 좀 산화 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늘어날 거 생각하면 장기적인 스토리는 좋은데 일단 지금은 기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지는 거고 그거만큼 주가가 빠져 있으나 조금 더 빠져서 한 3만 원까지는 빠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기대치만큼 빨리 실적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늦어지는 이게 것만큼. 한 3개월 연속 빠진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죠? 근데 이런 주식이 지금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50%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에. 거의 다 IT 부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잠깐 이제 얘기를 덧붙이면은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거에 이제 덧붙이면은 이 기업이 이제 가격 인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가격을 낮추기는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비 섹터이기 때문에 기본 실적은 다 나온다. 뭐 대규모 적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빠졌던 거에 중국 쪽에서 이제 위생 이 검역 관련돼서 약간 바뀐 게 있거든요. 규생.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같이 묶여서 빠진 건 있어요. 네. 등록이 됐는데도 등록이 안 된 겹하고 묶여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분명히 걸릴 겁니다. 아, 좀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분께서 네. 좀 단기적으로 메일 유업을 보고 계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 이 기업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아쉽지만 손절을 단기인데 하고 단기가 얼마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많은 분들이 단기 하시는데 단기는 하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단기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렇죠. 단기 기준은 어떻게 봐요? 저는 글쎄요, 2개월, 3개월 전으로 보면 단기 그게 아닌가요? 단기예요? 그럼 3개월이 단기예요? 중기적으로 볼 수 있나요? 3개월은? 단기적인 거는 조금 상대적인 게 큰 금융적인 것 측면을 같아요. 본다면 네. 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단기 부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근데 단기가요? 네. 근데 우리가 시장 속에서 하루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커다 보니까 단기를 뭐 하루 이틀 보시는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단기는 3년에서 6개월이에요. 장기가 우리가 보통 중기 정도 되려면 3년입니다. 장기를 3년 이상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죠? 3년, 5년을 적금을 든다고 하면 어우 장기 적금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단기 적금이라고 하면 1년 정도를 갖다 단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하루 이틀이 단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네.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을 하신다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단기, 장기도 구분하는 기준점을 못 갖고 계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는 3에서 6개월, 8개월 정도로 단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어떤 흐름을 보는 거지. 그러면 흐름을 보면서 그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야지 무슨 실적이 나와도 3개월 있다 나오잖아요.
뭐 실적이 나와야 뭐 결과치가 나와야 이놈을 때려 패든지 뭐든지 뭐 야단을 치든지 칭찬하든지 할 거 아니야. 맞아. 오늘 호랑이 선생님 같은 이미지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계속 혼내요 오늘. 네, 맞아. 예, 한번, 왜냐하면은 저는 약간 그 단기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데 네. 우리 재무제표에서 그 금융부채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단기 금융부채가 있고 장기 금융부채가 있거든. 그 기준은 1년이에요. 네. 재무사용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MF는 머니마켓 펀드잖아요.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는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중기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을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개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만기가 있으니까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장기적인 논의는 우리가 끝나고 살짝 아, 더 그래요. 하고 일단 정리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이분에 대한 네, 해결점을 일단 제시를 해드려야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추가 매수는 다들 일단 하지 말자. 반대. 반대고. 37,800원이 네. 회복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37,800원. 아, 저는 김정수 가르쳐 전문가님께서는 네. 오늘이 월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요거 내일 토요일이죠. 네. 그죠? 토요일이요. 모레가 일요일이죠. 네. 이틀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이 있죠. 월요일 날이 6월 첫 번째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트릭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6월 2일 날 시가가 딱 나오잖아요. 네. 시가 타고 넘어가면 거기를 잘 보세요. 그걸 타고서 아래쪽 꼬리가 뭐 6월 초순에는 아래쪽 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 아래로 빠졌다가 그 시가를 둘째 주, 그러니까 6월 둘째 주 이전에 돌파를 시도한다면 월말까지 땡겨 올려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양봉의 반등치는 한 38,000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20%가. 그럼 거기서 시가에다 대서 빠졌다 올릴 때 물타기를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평단이 41,000원에서 한 32,000원, 3,000원 정도 나올 테니까 평균 해버리기가 그러면 36,000, 7,000원 정도 나오니까 원금은 집중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 얘기 듣고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단기라면서요? 또 단기인데 뭐. 네. 왜 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빼내느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정군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대응하기 네. 편하시겠죠. 네. 전문가님 오늘 활약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저 이제 왼쪽으로 또 가면은 다음 주에는 조용해. 재무 전문가구나. 네, 이렇게 저랑 제일 돌아가면서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다음 주에 저- 약 먹고 올라고요. 이제. 신나게만 털려고. 어디까지 조용히 있고 이제. 조용히 전문가 처음에 여기 앉았었어, 그죠? 네. 되게 저 한 가지만 많이 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좀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또 뭐 하려고요? 저는 좀 가까이서. 왜? 특급 칭찬이야. 나 미치겠다. 이거 특급 칭찬이야. 미래 보셨나요? 이거 편집. 네, 우리 수현사님 제가 양해를 미리 구했다는 점도 세미 씨.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미 제가 씨, 너무 이제- 과했나요? 혈액팀 뭐예요? 저 혈액형 O형입니다. 아, 우연히 씨. 세미 씨가 지금 안티팬을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아, 그런가요? 지금 제 팬도 많아요. 아니, 전문가님. 내 안티팬을. 네,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 아, 못 근데 쓰는 걸로. 보기 되게 좋았어요. 보기 네, 되게 아, 좋았고 좋았어요. 민망하고 되게 그랬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걸 하길래. 네, 특급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어우, 오늘 땀나는 정말 거 열심히 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활약이 많다는 네. 얘기십니다. 좋네요, 좋아. 네, 하기 애매하고 좋습니다. 좋네요. 화기 애매한가요? 중시는 폭락, 분위기는 화기애애. 신나게 떠들고 있네요, 그냥. 오늘 종가에 밀었잖아요. 17포인트. 나는 안 봐가지고 오늘 종가를. 그럼 일단 네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데 야정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또 6월 2일 시초가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거를 이제 네. 타고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시가에 바로 쏘지 마시고 하루 이틀 기다리세요. 그럼 시가 아래로 탁 봤다 틱 올라갈 때. 네. 그래서 시가를 회복하게 되면 양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봉이라는 것은 그 시가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된다면은 네. 그것은 월말로 갈수록 계속 매수세가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5일이요. 5일 동안 시가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매수세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튀우겠죠. 그러면 시그널, 보조지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보조지표가 싹 돌게 돼요. 그러면 또 보조지표 광신도들이 막 따라붙어요. 그때 위에서 펴버리는 거거든요. 다음 사람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 얘기하다가 단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 맞아요. 얘기가 훅 갔네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씨는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예요. 그 지난 5월에 보니까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게 방송에서 하도 많이 나오길래 좀 괜찮다 싶어갖고 11,100원에 20% 샀습니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결제주 중에서 하나를 담았는데 길게는 안 보고 짧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얼마나 갈까요? 손절가도 좀 알려줘 있어. 우리 할머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목소리가 젊으신 네, 할머니. 네. 네, 참 듣기 좋았습니다. 자, 일단 좋은 종목이구나. 방송을 보시고 토마토TV 전문가들이 언급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확실하네요. 우리를 갖다 껴? 아니, 방송이라고 하길래 방송? 토마토TV 증권 방송 아니. 보셨나 했죠. KG 이니시스는 추천하는 건 전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방송 좀 봤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한국 네. 사이버 결제. 이거는 저 우리 이토마토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저도 사실 검색을 해봤어요. 아자아자 게시판 종목 의뢰를 봤는데 별로 없긴 했어요. 아마도 타 방송사를 보고. 네, 일단 토마토TV에서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는 안 보고 짧게 보고 계시고요. 결제주 중에서 하나 담고 싶어서 담으셨는데 주식 비중이 100%세요. 이 종목으로. 네.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주식 100% 아닌가요? 50%. 비중 아, 20%. 100% 중에서 네, 20%. 20%. 네네. 비중. 장기로는 안 보신다고 하셨고요. 자, B2B 결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네. 조용구 전문가가 잘. 네, 조용구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락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하락 배경 자체가 이 원래 결제 이 산업 자체가 네. 다들 밸류가 사실 되게 비쌌어요. 이니시스, 뭐 모빌리언스, 뭐 한국 사이버 결제. 주가가 밸류에이션 15배, 20배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요즘 같은 때 안정적으로 꾸준히 5%, 10% 성장하는 건 굉장히 반가운, 고마운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기대치 때문에 쭉 올라갔던 주가가 뭐 경쟁 기업들이 뭐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보안 관련된 그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려죠, 우려. 현실이 된 게 아니고 우려만 현재 있는 거고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은 거고 그래서 KG 이니시스 그러니까 한국 사이버 결제는 좀 덜 빠졌는데 KG 이니시스는 심하게 빠지다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21선 이동평균 기준에서 주가가 25% 정도 빠졌다가 휙 하고 올라왔어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또 이 롱숏 펀드들이 어떻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더 밀어냈던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올라올 때는 또 가파르게 올라온다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일단 밸류가 예전에 비쌌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서 빠진 건데 막상 또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도 말짱하게 나왔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기대치라기보다는 이 밸류가 워낙에 좀 비쌌기 때문에 빠졌는데 네. 밀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더 많이 빠지거나 이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냥 뭐 12,000원 정도 그 정도 딱 나오면 그냥 단기 수익 시전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네. 예전 직전 고점까지 지금 당장 가는 게 어려운 거는 이 우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가 못 간다고 봅니다. 저 멀리는. 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아마존 결제 시스템이자 페이팔과 원클릭이 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제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은 정말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후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신용카드 번호만 있고 뭐 정말 공인증서 사용 안 해요. 네, 공인증서, 이거 지금 뭐 문제가 액티브엑스 뭐냐면 사용 안 해도 우리나라도 이 네. 종목들이 이거 각광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그 은행들에서 보안 유치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결정타를 날린 건 이제 카드사 3개 카드사가 유출이 되면서 지금 이게 결정타를 한 번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호재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호재였죠. 근데 가만히 그때 보면 이 종목들의 가격이 2013년도 초반 1년 전의 가격을 돌파를 못했어요. 최고의 호재를 받고도 돌파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최고의 호재가 발생했는데 고점을 못 넘겼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세가 어느 정도 종결됐다. 네.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숟가락 먹고 이제 커피 타임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설거지 타임 들어가거든요. 설거지 또 나네요. 네. 설거지 타임. 지금 가격 구조상에 본다면은 네. 2013년도에 그 한국 사이버 결제가 그 16,000원 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롯데카드하고 이 3사 카드 그 대규모 그 대란이 났는데도
15,000원도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한 건데 그 직전 가격을 못 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커피 타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 메뉴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커피 타임하고 이제 커피 타임 조금 이게 커피 마셨으니까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그렇죠. 설거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커피 잔 같이 놓고 빠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신 금액이 지금 12,000원인가? 11,000원. 네, 11,100원. 11,100원이면 지금 뭐 현재가랑 비슷하대요. 비슷한 가격이시네요. 네. 근데 네. 크게요. 그냥 12,0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반짝 주면은 잘 팔고 나오시면 팔자. 별로 이렇게 큰 고민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기 만약에 정말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네. 보유하시는 분이면 조금 고민스러운 네. 그 고민이 될 수가 있어도 단기간 보는데 뭐 이렇게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수수료 날렸다. 커피 하나 사 먹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네. 그냥 저도 저기 두 전문가님께서 얘기하는 거하고 네. 똑같은 의견인데 그러고 보면 의견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오늘은 의견 부합이 좀 그렇죠. 거의 다 부합으로 가는 것 화목한데요, 같습니다. 분위기가. 남들이 보면 짰다고 그러겠어. 특급 칭찬. 이게 뭐 서로 싸우고 이게 있어야 재밌어요. 만지지 마세요. 기름 묻어요. 개기름 묻어요. 이쪽도 해줘 그랬더니 이미 이 손을 써봤거든요. 못 봤죠? 그래요? 나중에 녹화본 봐. 네. 이쪽도 해줘 그랬더니 저기 되는구나. 사실 이쪽은 할까 고민 중이다가 하게 된 건데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저도 네. 잠깐 네. 뭐 가격 대응만 네. 얘기해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이제 조용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주신 가격하고 저도 이제 같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위쪽으로 한 11,8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가 기준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만약에 손절하게 된다면은 1,800원이 깨지게 되면 좀 하락 조정이 커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격만 놓으면은 뭐 대응하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가격에서 얼추 나올 겁니다. 근데 또 1,800원이라는 요 가격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재편입을 시작을 했던 가격이에요, 사실 또. 그래서 이 가격이 깨지면은 네. 1,800원은 산 놈들 그냥 도망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조심해야 손절이 돼요. 나갈 수가 있으니까. 네. 살짝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별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한쪽부터- 한계 수치가 있다는 네. 거예요. 한계 네. 수치가. 이게 지금 우죽순으로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거기다가 또 이베이 들어오죠, 뭐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베이 시장이 그렇게 작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요즘 돌직구 유행하잖아요. 그죠? 해외 직구로 다 한다면은 네. 이 부분에서 이베이 쪽이나 아마존 쪽으로 뺏길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얘는 이베이나 뭐 아마존들이 뭐 우리 걸 쓰지는 않을 거고 자기네 자체 개발은 뭐 원클릭하고 페이팔을 쓸 텐데 그랬을 경우는 이쪽에 타격은 심할 거고 또한 환율이 지금 1,020원을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옛날에 환율이 1,200원대하고 지금 1,000원대 초반이면 20% 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왔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직구가 더 아니면 자꾸 돌직구라는데 해외 직구가 네. 계속 붐을 불어서 네. 고속 성장 중입니다. 이게 지금 해외 직구가. 그러면 이 해외 직구 쪽에 고속 성장을 해 갈수록 네. 우리 이 결제 시장은 약화될 거라는 거예요. 김정수 전문가님 좀 추가적으로 또 저는 그치. 야정근 전문가님께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분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아까 그거 가격 전략 그냥 때, 네. 1,800원 되면 금방 1,800원. 나오니까 네. 그 손절 기준 잡고 네. 올라오면 팔아라. 네. 11,800원, 12,000원. 시청자분은 지금 우리가 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12,000원 끝났네. 그래. 딱 껐을 수도 있어요. 또 그죠? 됐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단기인데 뭐 이런 거 뭐 지금 뭐 중요합니까, 사실. 아니요, 방송에 대해서 짧게 신임이 보이는데.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방송 보고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신임이 방송 있으실 봤어요. 거예요. 우리 방송을 봤으면 안 샀지. 일단 오늘부터 보시겠죠. 그렇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채널 네, 저희가 지금 살펴본 종목의 결제 중에서 한국사이버결제 일단 손절가 1,800원으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지금 중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오늘 11,0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조금 더 올라오면 일단 팔자. 예, 매도하자. 12,000원 정도 가격. 이건 반드시 11,800원 뭐 많이 반대시 있잖아요. 매도. 네, 또 아까 의견이 말씀드린 화목하게 또 겹쳐지네요. 예. 네. 네. 세 번째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 의견이 다 똑같네. 네, 그죠? 너무 화목한 분위기 아닌가요? 뭐 똑같을 수도 있죠, 뭐. 네, 네, 그렇죠. 전문가님이 여기 앉으시니까 좀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고정? 항상 여기 앉으시면 뭔가 네 반항심. 그럼 뭐 제가 저기 앉아서 저번에 싸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런 분위기 더 좋네요. 자, 네 번째 사연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스맥스 PTI를 갖고 있는 토마토 열혈 시청자입니다. 실적에 대한 좋은 기사들을 보고 처음 30% 매수 이후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매수가는 대략 5만 원,
50% 비중입니다. 기간은 상관없고 정말 실적이 좋을런지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이 끝난데요. 5월에 또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한 달 전이신가 보네? 네. 1, 2, 3, 4. 네. 어? 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도 많이 있으세요. 48,650원 비중이 마감. 50% 있으시죠? 네네. 예, 상당히 많이 있으시네. 직접 선택하셨어요, 이번에는. 5월달이면 이번 달 초에 사신 거네. 네. 실적이 좋아서 매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기간은 일단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실적이 정말 좋을지, 또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네, 코스맥스 BTI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코스맥스가 인적 분할한 후에 또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BTI로 또 이렇게 지난주에 코스맥스 또 재상장 네. 됐었죠. 네. 네. 코스맥스 아니었죠, 그때는. 에이블시스였나요? 네네. 화장품 주죠? 네. 이 업체는 근데 좀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아무 말이 없어요. 저기 건강기능식품. 먼저 질문하세요. 전문가분들 네. 가운데. 네, 질문. 세미님이 네, 딱 제가- 하면 이제 그분이 얘기하고 네. 나머지 분들이 얘기하면 되죠. 이 기업은요, 좀 해외 사업에 대한 좀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수 전문가님? 아, 저한테 맨 먼저 물어보는 네. 겁니까? 저를 쳐다보고 기분 좋다 설계. 어떤 의미? 네, 오늘 이제 조영구 전문가님 좀 적은 것 같아, 말씀이 적은 것 같아서 네. 예, 양보를 하려고 했죠. 이렇게. 네. 예, 왜 예. 천사 이미지로 자꾸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아, 악마다. 나는 악마. 그러면은 간단하게 금방 얘기할까요? 네네. 나는 아주 이- 악마로 지성하네. 이 기업 결론은 올해는 불확실성이고요. 내년 하반기 무지하게 좋아져요. 잠깐 얘기해주면은 코스맥스 BTI는 지금 국민연금하고 삼성자산운용이 좀 5% 좀 취득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네. 코스맥스 BTI가 코스맥스를 떼어놔서 네. 화장품은 너희들이 해.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갈게. 그래서 코스맥스한테는 브랜드 이름만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코스맥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니까 넌 브랜드. 화장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브랜드로만 받고 얘는 건강식품 쪽으로 해서 신사업을 좀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초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걸려요. 그 공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비용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회사 가운데서 이제 누트리 바이오텍을 이걸 좀 인수를 했어요. 우리가 네, 뭐 네.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뭐 네. 복합 비타민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파일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공장이 2015년도 하반기 완성이 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기반을 다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걸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똘똘한 자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 건 내용 훈련이 좋아져요. 뉴트리 바이오텍 예,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식품성 캡슐 사업 진출을 했는데, 네. 이거 역시도 2015년도에 하반기 가동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진출을 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연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올해는 네. 이거 하는 기반을 다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불확실성의 분진이 있지만 내년 되게 되면 분명히 이 기업은 되게 좋아집니다. 하반기에. 네. 저 이제 조용우 전문가님하고 네. 이야기할게요. 네, 뭐 네, 중국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했대요. 중국 좀 화장품 소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잠깐 얘기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 기업이 아까 김정수 전문가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굳이 지금 좀 상장되어 있는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하림홀딩스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림홀딩스하면 사람들이 하림 닭고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별 관련이 없어요, 사실. 하림 닭고기가 많이 팔리면은 로열티, 상표에 대한 로열티 매출만 잡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림홀딩스라는 기업에서 주 매출원은 NS 홈쇼핑, 농수산물 홈쇼핑이거든요. 이런 지금 구도로 약간 얘네들도 가고 있는 거고 뭐 화장품만 이제 집중적으로 코스맥스의 화장품 판매되면은 뭐 지주회사로서 약간 이제 지주회사 지금 전환 과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코스맥스 화장품 잘 팔리면 좋겠죠. 좋고 그 로열티 매출 받고 거기다가 뭐 뉴트리바이오텍이니 뭐니 지금 뭐 코스맥스 바이오, 코스맥스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네. 이 자회사들로 이제 실적을 좀 꾸려나가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김종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부분 거의 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 지금 당장 실적은 찍히지 않지만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올해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장세라고 자리라고 보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중국 쪽에서의 이
중국인들이 건강에 유독 요즘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면 뭐 동충하촌이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 회사가 원비디를 들고서 네. 진출했는데 대박이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잘 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이거죠. 예전에도 그래서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메일유업 같은 기업들도 똑같아요. 네. 왜 기대가 중국 진출 잘했잖아요. 분유 잘 들고 나갔고 다 잘했어요. 이거 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해 주가가 좀 양호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이렇게 큰 건 아니고 현재 수준에서 못해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당장 실적이 좀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네.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었으니까 일단 올해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걸 한번 즐겨보시고 내년에 실적 뚜껑 열어봤을 때 이게 실적이 충족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네.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회사 실적도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지주회사가 참 어려운 게 네. 자회사 실적을 개별적으로 전문가들도 파악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하나만 만약에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이면은 이 기업 하나만 뭐 탐방을 가보든 분석을 해보든 하면 되는데 이건 자회사를 가야 되는데 자회사가 비상장회사면은 네. 탐방을 가기도 애매하고요. 일반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분석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아까 김정우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일단 움직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네. 기대치를 너무 높게 역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현재 수준에서 한 20% 정도만 네. 기대를 하시는 게 맞지 이분이 않을까. 5만 원의 비중이 50%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 올인 하신 거예요 지금. 저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이거.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야정무 선생님. 이게 인적 분할을 해서 네. 지금 아까 두 전문가님들이 말했듯이 그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들 비중이 34%에서 22%로 12%가 감속 중이에요. 또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바로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6만 원에 바로 나오자마자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4만 원까지 때린다는데 그러면 지금 반등 구간은 기술적인 반등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34%를 처음부터 사갖고 몰아먹었던 것을 계산하면 얘네들은 평단이 한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야 여유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여유가 없죠. 네. 5만 원에 딱 보니까 5만 원이면은 이번 달에 5월 달에 사서 5만 원이면 거의 꼭지에 사신 거예요, 이번 달.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5만 원. 이번 달 꼭지에 네. 사신 거예요, 제일 꼭지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4만 원대 기술적인 반등이 나갈 때 붙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분이 또 물타기를 하셔갖고 이거 처음엔 30% 매수 이후 추가 매수해서 현재 매수까지 내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추가 매수가를 하면 단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5만 원으로 꼭지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결국은 높게 이분은 6만 원대 사셨다는 얘기예요. 네. 6만 원대에서 그 이상급에서 6만 원대 그거 치고 나갈 때 사시고 물타기를 해서 그나마 5만 원을 맞추는 거예요. 네. 지금 그죠? 현재 주가가 4만 8,650원. 4만 8천 원이요? 네, 48,650원. 그래서 평균당 그러니까 6만 원대 물렸다가 4만 원대 내려오니까 거기 물타기 들어가서 평균당을 4, 6에 중간이 5로 맞춘 거거든요 지금. 잘했네요. 근데 못하게는 그래도. 못하긴 잘하셨네 그래도. 잘했네요. 이거 무슨 걸 간 건지 지금 그나마 지금 올라가서 다니까 한 번 더 메일리업처럼 쓰리봉 맞았으면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50%에서 저라면은 지금 여기서 5만 원을 살짝 찍어줬을 때 원금이 왔을 때 비중을 절반은 줄였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다시 충격을 받기 시작해서 외국인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뭘 분석을 해도 촉은 쟤네들이 더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죠? 촉은 외촉이라고 외국인들이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떤 정도 감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왜 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주식을 팔 때는 이유가 있고 살 때도 이유가 있어요. 네. 외국인들 살 때 이유가 있고 팔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 왜 12%를 줄였냐를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34%에서 22% 줄인 게 많이 빠져나간 건가요? 많이 빠져나갔죠. 거의 3분의 1, 30%를 줄인 건데 30을 100으로 봤을 때 22면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자기들 물량의 30%를 덜어낼 정도였다면은 얘네들이 충분한 이익에서 자기네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해야겠다 자금을 성장성보다 여기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들고 갔을 경우 이자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이자 부담률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피곤하다 이거는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이죠. 네. 조용구 전문가님도 살짝 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지 않으면 다 매도하자. 저는 저는 조금 더 높게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5만 5천 원 정도에서는 네. 비중을 한 20%대로 일단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비중은 10%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은 한 6만 원까지만 가져가 보는 걸로. 네. 저는 6만 원까지도. 조금 야정구 전문가님하고 조금 다른 시각 자체 중에 하나가 네. 이 외국인들이 사실상 정보력이 강하다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네.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해서의 정보력은 강한지 몰라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네. 되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반응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만약에 자기네 나라 미국 증시에서 뭐가 움직였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뜨기 시작을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 TV까지는 갑자기 올라가기. 아프리카 TV도 외국인들이 수십만 주를 사가지고 땡겨버렸어요. 근데 또 뭐 관련주가 또 떨어지면 다음날 아프리카 TV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습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맥스 BTI가 사실 코스맥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맥스 BTI는 사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잘 그냥 모를 수도 있고 수익이 일단 그냥 많이 났으니까 그냥 일단 계속 줄기적으로 매도하고 만약에 이 지금 10몇 프로 지분을 줄였으면은 굉장히 많이 줄인 거고요. 이게 이만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가격에서 또 사는 사람들도 강하다는 거예요. 기관 아니면 개인들이든 누군가든. 개인들이 이런 주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만큼 떠있을 때 하늘에 별 따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하늘 별 따기. 별 따봤어요? 별 아직 결혼 안 했죠? 네. 남자 중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별 따는 게 뭔데요?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봐줄게. 아, 이 말에 그냥 가는 거거든. 요즘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주식시장에서도 다 그래. 내가 저 하늘에 별을 따줄게. 대박주를 줄게. 근데 그 대박주가 아니라 똑같아. 그 때문에 이 종목이 2008년도에 한 3,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죠? 20배가 올라온 거예요. 네. 5년 사이에.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액도 저도 봤지만은 20배만큼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이 걸리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주식을 손대기 상당히 어려워요. 허구만한 주식 중에서 왜 위험한 걸로? 실적 보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간은 상관없고 정말 실적이 좋을런지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궁금하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방송 보고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산 거예요. 네. 이게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기 대응할 사람 아니에요. 단기 대응할 사람 아니고 나 진짜 이 기업이 내가 반성을 해봤을 때 좋은데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전문가님들이 보더라도 이 기업 괜찮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좀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에게 아. 기대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린 독종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양날의 칼이라니까. 네. 한쪽 편향적인 성격만 보여줬다가는 이분들이 편향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자기의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 종목 진단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하시면 아 그래 좋지 이러면서 좀 나도 그렇게 보시는데 생각했는데 당신도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심하는 합리화를 거예요.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이 주식 간단해요. 대응 방법이. 뭐 어렵게 생각해요. 전력이 다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 주식은 올해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권의 야정권 전문가님 말씀도 맞고 그 조용구 전문가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냥 올해는 그냥 밴드 대응하면 돼요. 박스권 대응. 예를 들어서 48,000원에 사가지고 54,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올해는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내년 정도 돼서 반대로 하면. 예? 반대로 하면 죽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반대로 하면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뭐 특급 칭찬 못하는 거죠. 뭐. 그러게요. 예.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추세 대응 가능하다. 그럼 올해는 이분 그냥 박스권 밴드 대응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지금 한 2012년부터 박스예요. 4만 원 초반부터 해서 한 5만 5천 원에 박스 가격이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박스를 돌파를 어떻게 하냐 아니면 깨지냐를 놓고 판단하시면 쉽죠. 어차피 영원한 박스는 없으니까 박스의 위가 뚫리냐 아래가 뚫리냐를 놓고 계산을 맞추시면 간단한 게 4만 원 놓고 소량 진입을 시도해 보시는데 깨지면 바로 쳐버리면 되는 거고. 뭐 정리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약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대치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아까 5만 5천 원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렇죠. 혹시라도 좀 많이 간다 하더라도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한 6만 원까지만 보고 그 이상으로는 지금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보려면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다음번 성적표를 그렇게 일단 놓고 해야 되기 그렇게 때문에. 딱 정리하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 조금만 더 대응하시고 가격 전략대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착 가지시고 직접 선택하신 종목인데 그래도 우리 전문가 세 분께서 또 이렇게 독하게 또 솔직하게 또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뭔가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글쎄. 그러게 오늘은 정신없이 특히 말하다 빨랐던 보니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니야? 네, 특급 칭찬 덕분에 아주 오늘. 그러게 네, 그리고 오늘은 열심히 좀 하세요. 들싸워가지고 아, 그런 거요? 막 싸웠어야 재밌는데. 아, 그러게요. 네, 좀. 네. 다음번은 제가 여기 앉을 거니까요. 네, 네, 다음 뭐 주에 몸보신 좀 하고 오세요. 아, 재밌네요. 자, 이렇게 네 분 시청자님 사연 통해서 저희가 또 독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덜 독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우리 또 주말에 지금 시간대가 토요일 저녁 8시 때입니다. 저녁 네. 8시. 소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독종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차게 또. 다음 주는 연휴다. 그렇죠. 그래도 방송은 되나요? 목요일날 진행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못 쉽니다. 네, 못 쉬세요, 전문가. 그래, 나를 오늘 악마로 만들어라. 오늘 다음 나를 주에. 악마로 만들어. 다음 주에 더 독하게 돌아오세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악마로 만들어.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맞아. 깜짝 놀랐어요. 특급 때 해가지고.